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필수 정보 입력에 관한 처리, 뭐 널 검증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공백 검증 같은 것도 좀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요청 보낼 때 파라미터 세팅하는 방식이 쿼리 스트링으로 세팅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받아온 데이터가 널이냐 널이 아니냐 이런 걸 좀 따져가면서,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빠지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입력하고자 했던 이 친구들은 다 필수 입력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다 해줄 거고, 이거 다 하고 나서 실제로 가입 시도를 보내기 전에, 인설트가 되기 전에 중복 체크도 한번 하고 문제가 없으면 가입을 시키는 걸로 로직을 좀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받아온 쿼리 스트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은 이 변수들이 다 받아올 거예요. 파라미터로 세팅이 되어 있겠죠. P에 일치하는 변수명으로. 그래서 그냥 조건문으로 검사할 겁니다. 바깥에서 받아온 로그인 아이디 얘가 널이면 이건 우리가 입력을 제대로 안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런 식으로 멘트를 돌려줄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우리가 가입이 성공했을 때는 지금 회원 가입된 애를 그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스트링, 이때는 객체, 멤버를 못 쓰겠죠? 리턴 타입을. 여기도 일단은 오브젝트로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만 검증하면 안 돼요. 아까도 우리가 DB 쪽에서 그 공백에 대한 검증을 해줬던 것처럼 얘도 공백에 대한 검증을 추가로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 아이디 얘가 갖고 있는 거를 트림을 해서 공백을 좀 제거해 놓고 랭스를 따줬는데 이가 0이야, 이런 조건을 줄 겁니다. 이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이거랑 비슷한 의미로 보셔도 돼요. 이거 한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것보다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트림이니까 앞뒤 여백 제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길이를 까봤는데 0과 동일해?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제가 여기를 일부러 중간을 좀 비워놨는데, 이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애초에 둘 다 동시에 만족하기는 곤란하겠죠. 널이면서 0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5어 연산자를 사용해서 엮어 버릴 겁니다. 자, 그럼 이 방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패스워드, 이름, 닉네임, 이름이 여기가 덜 됐네요. 그 다음에 셀폰 넘버, 이메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러면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검사가 그냥 끝난 거예요. 널 검증할 거고 공백 검증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리턴 만나면 끝날 거고, 메서드 여기 안 걸렸다 밑에 거 검증할 거고, 여기서 리턴 만나면 끝날 거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검사를 해 내려오겠죠.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다면 당연히 여기서 먼저 걸리겠죠. 그 상태로 좀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 조인 멤버라고 하는 게 실행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얘가 실행이 돼서 인설트가 돼버릴 거니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는
저게 중복된 경우에는 이런 걸 좀 써주죠. 이런 식으로 하고 끝. 내버릴 겁니다. 여기도 아니지, 잠깐만, 제가 이거 출력문을 쓰면 안 되죠? 잘못했네요. 이렇게 리턴을 남길 거예요. 그럼 이게 출력이 됐다라는 경우는 우리가 이 조건이 참이 되었다, 중복된 경우가 맞다 라는 상황이니까 우린 얘만 좀 해결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if를 걸러지지 않고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면 문제없이 가입시켜도 되는 거니까 가입시키고 아이디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까지 문제 없겠죠? 자, 여기서 작업을 하나 할 겁니다. 멤버 서비스한테 부탁할 거예요. 멤버를 좀 가져오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따져봐야 되니까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알려주도록 하죠. get 멤버 가져와. 뭘로? 로그인 아이디 따져서. 근데 로그인 아이디 인자로 당연히 비교 대상인 로그인 아이디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러한 친구 이렇게 호출해 놓고 얘가 돌려준 값을 우리가 결국엔 알아야 이 조건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멤버 타입으로 하나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멤버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에는 널이 들어갈 거니까 이 경우가 되겠죠? 실제로 데이터가 있었다면 멤버는 널이 아닐 거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이 친구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멤버 DAO한테 똑같은 이름으로 부탁을 좀 하고요.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는 셀렉트 쿼리를 날려야겠죠? 셀렉트 from member where 로그인 아이디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로그인 아이디. 이 쿼리가 날아갔을 때 멤버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다면, 있으면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있다면 얘는 그 데이터를 이 자리에 남길 거니까, 남기면 멤버에 들어갈 거니까 얘는 더 이상 널이 아닌 거니까, 얘가 널이 아니란 얘기는 아이디가 중복이 됐다란 얘기니까 이렇게 조건을 때려버릴 수 있겠죠. 걸러진 거예요, 상황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두 조인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테스트 4라고 하는 회원은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제가 이거 바꿨나요? 안 바꿨죠? 다시 바꿔놓고 똑같은 걸 하려고 하면 일단 아이디 중복됐어요. 그렇죠? 잘 걸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는 아이디 중복만 막았기 때문에 아이디만 바뀌면 얘는 가입이 될 거고요. 만약에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다. 자, 제가 이만큼을 아예 다 빼볼게요. 로그인 아이디 부분을. 이러면 아이디 입력해. 애초에 로그인 아이디에 널 들어온 경우니까. 근데 제가 다 빼지 않고 이렇게만 뺐어요. 변수 키는 존재하는데 값이 비어있죠. 자, 이럴 때에도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얘가 거르는 게 지금 이게 되는 겁니다. 로그인 아이디 자체는 존재했기 때문에 얘가 있긴 있어요. 널은 아예 없는 거고 공백은 있는데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들어올 공간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공백일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이 자리가. 그러면 얘는 공백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띄어쓰기를 넣었다고 해도 얘는 안 되죠. 우리가 트림으로 막았으니까.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요청 주소 URL 부분에 우리가 띄어쓰기를 넣으면요,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형태에서는 %20으로 다 치환돼요.
이거는 얘가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구글 같은 데다가 자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요. 여기에도 얘는 그냥 플러스로 엮였네요. 이게 %20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URL 보다 보면 그 %20은 다 띄어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치환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 우리 상황이 그렇게 치환되어 나온 거예요. 얘가 뭐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검증을 했고 아이디는 잘 입력을 했는데 자, 일단 아이디가 중복된 상태긴 해요. 근데 여기서 패스워드를 제가 빼먹었어요. 이러면 아이디 중복됐다를 뭐라고 하기 전에 패스워드부터 입력을 해라 라고 걸러주겠죠? 그럼 코드의 흐름상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걸러줄 거니까 검증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능은 끝난 거죠? 참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게 보세요. 결국에 해야 되는 일은 아이디가 널이냐 공백이냐 비밀번호가 널이냐 공백이냐 네임이 널이냐 공백이냐 계속 똑같아요. 검증하는 항목이 똑같죠. 근데 지금 이거 조건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우리 상황에서 썩 유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메서드로 하나 빼놓고 해당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향으로 쓴다면 우리가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검증하고자 하는 친구를 인자로 세팅만 해주면 알아서 그걸 들고 가서 얘가 검사하고 결과 돌려준다면 좋을 거니까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자, 저는 패키지, 그냥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서 이 데모 옆에다가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util 도구겠죠, 도구. 우리 util 클래스 만드는 거 해봤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 겁니다. 뭐를?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하는 로직을. 왜냐면 여기 말고도 결국에는 아티클 쪽에서도 이 기능 똑같이 써야 되고요. 우리가 기능 만들다 보면은 이거 똑같은 거를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하나 빼놓는다면 이점이 명확할 거니까. 그래서 얘한테 스태틱을 붙여서, 왜냐면 util 객체 굳이 만들지 않고 쓰기 위해 불린 타입으로 이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인자보다는 일단은 불린 타입이니까 기본값 false 넣어서 에러가 없게 만들어주고, 자, empty. 우리가 그동안 맵 객체 사용할 때 맵 객체 안에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던 메서드 중에서 isEmpty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맵이 비어있는지 비어있지 않은지를 검증해주는 애였죠. 그런 거 비슷한 거를 우리가 필요의 상황에 맞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유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원래 불린이 붙었으니까 사실 isEmpty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 이러면 여러분들 맵이랑 쓸 때 헷갈릴까봐 그냥 is를 뺀 거예요. 뭐 메서드 이름일 뿐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 역할을 하게끔 해줄 겁니다. 그럼 일단 인자로 내가 지금 얘가 널이 들어있는지 비어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그 해당 값을 변수를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util에 있는 input 얘를 소환할 건데, 여기 인자로 내가 지금 아이디를 검증하고 싶어 라고 일단 넣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넣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이 매개 변수들, 이 파라미터들은 다 스트링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지금 현재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스트링으로 들어오니까. 그쵸? 근데 얘가 스트링이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요청 주소에서 넘겨받는 값을 스트링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뭐 int였다거나 뭐 불린 타입이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저기가 스트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우리 상황에서는 큰 상관이 없지만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만들 때는요,
여기선 오브젝트를 써요.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이거는 아마 코드가 여기 GitHub에 가야 있을 거라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써왔던 것 중에서 얘도 dbut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말고 secure? 여기 있을라나? 자, 우리가 secure SQL 사용해서 어펜드로 쿼리 추가했죠. 처음에 secure SQL 객체 만들고 나서 그 SQL.append 해가지고 우리가 쿼리 넣고 싶은 거 쭉쭉쭉쭉 추가를 했어요. 이 어펜드를 사용을 한 건데 이 어펜드 잘 보세요. 매개변수 타입이 뭐예요 지금? 오브젝트죠. 근데 오브젝트긴 오브젝트인데 점점점이 붙어 있죠. 얘는 뭘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브젝트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타입이 당연히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점점점은 무슨 뜻이냐면 개수에 대한 얘기예요. 파라미터가 하나가 올 수도 있고요.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세 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애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마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을 파라미터 받는 부분에서 실제로 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잠깐 본 겁니다. 얘를 오브젝트로 일단 받아요. 받아서 얘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다고요? 이거죠 이거. 널이냐 공백이냐 우리 이것 따져봐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변수로 받아올 거니까 obj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걸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검증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받아온 obj가 널이면 return true. 왜 true? 우리가 애초에 is empty라고 물어봐서 비어있어? 할 거잖아요. 여기가 true가 돼야 이걸 탈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를 true로 리턴을 해줘야죠. 얘가 널이니까. 그렇죠? 널인 거는 형 변환을 하지 않고 그냥 검사해도 맞겠죠? 오브젝트 자체가 널이냐 널이지 않냐는 그냥 검증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리고 그럼 이거 앞에 있는 거 했네요. 그 다음 저거는 자, 그냥 이렇게 트림을 못 쓰잖아요. 왜? 트림은 문자열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OBJ는 그냥 오브젝트예요. 근데 얘는 문자열에 쓸 수 있는 스트링에 쓸 수 있는 애예요. 그렇죠. 여기서 스트링 타입으로 OBJ라고 하는 이 친구를 형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그냥 여기다 리턴해버리면 돼요. str 네가 갖고 있는 거 트림 쪼개 그리고 랭스 물어봐. 얘가 0이랑 같아? 그러면 얘는 같으면 true 줄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 인프티 자리에 true가 남아버리면 잘 걸러낸 거고 false가 남았다면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일 거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문제가 있기는 해요. 왜 문제가 있겠어요?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지금 우리는 OBJ라고 하는 애를 바깥에서 받아올 건데 받아온 걸 스트링으로 형변화하는 과정에서 얘가 스트링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안 하죠. 그죠? 그럼 스트링이 아닌 경우면 형변환이 돼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위험한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하나 더 해주긴 해야 돼요.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얘는 이제 연산자의 한 종류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흔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거의 없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친구는 뭐 하는 애냐면 진짜 타입을 알려줘요. 우리가 넘겨받아온 이 값에 대한 진짜 객체 타입을 반환시켜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OBJ가 스트링이 맞아? 라고 물어본 것처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잠깐만 맞나? 저도 이걸 잘 쓰지 않다 보니까 객체의 타입을 확인할 때 쓰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알려드릴 때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어, 얘가 맞는지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설명하기 맞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서 어, 만약에 스트링이 맞으면 그때 형변환을 해주고 그리고 얘는 바깥에다가 하나 선언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리턴이 여기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럼 얘를 바깥에다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리턴 펄스 이런 거 하나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사실 안전한 거예요. 왜냐면 스트링이 아닐 때에는 스트링으로 형변을 하지 마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어떤 상황이냐면 스트링, 그러니까 널이 아닌 경우인데 만약에 스트링도 아니에요. 데이터를 받았는데 여기에 막 인트로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스트링이 아니죠. 근데 인트는 애초에 널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프티를 썼을 때 제대로 검증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서 오브젝트를 받긴 받았지만 이거 그냥 스트링밖에 처리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거 오브젝트 이렇게 씁니다.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어서 오브젝트를 써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봤을 때 근데 저러면 결국 스트링밖에 검증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셔야 돼요. 스트링이 아닌 다른 기본 자료형 타입이 들어왔을 때는 검증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거고 애초에 객체 같은 게 넘어온다면 그건 검증할 수 있겠죠. 널 검증은 가능하겠죠. 근데 기본 자료형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여기다 스트링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쿼리 스트링을 쓰잖아요. 쿼리 스트링을 써요. 이 쿼리 스트링에 있는 데이터는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거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쿼리 스트링으로 우리가 request.get 파라미터로 키로 꺼냈어요. 얘네들 타입 뭐였다고요? 스트링이었잖아요. URL에 쿼리 스트링으로 요청할 때 애초에 데이터 저렇게 세팅해서 넘기면 애초에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걸 인트로 받고 싶어 변환해서 써야 돼요. 변환해서. 애초에 얘는 스트링일 거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걸 좀 제거하고 그냥 이런 거에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평균화도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트링밖에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인트나 이런 애들은 널 검증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아예 달라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는 못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인프티 이만큼을 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변수만 인자로 주는 값만 잘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진짜로 검증이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제가 비밀번호가 없는 상태인데 아이디를 또 지워서 이런 아이디 입력해 주세요. 문제 없죠? 아이디 살렸는데 값만 없다. 그래도 잘 걸러주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엄청 어려운 개념이나 이런 걸 사용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해왔던 로직을 지금 스프링부트 환경에 맞게끔 좀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좀 더 하다가 조만간에 JSP도 넘어가겠죠? 실제로 화면에다가 이제 이런 회원 가입된 애들 객체를 그냥 보여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페이지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점점 발전해 나갈 거라는 거.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초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건데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상황, JSP를 사용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약간 불편한 요소가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왜 저렇게 할까? 왜 강사가 저런 걸 한다고 했을까? 라는 거를 좀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주말 동안에. 자, 뭐가 불편하냐면 상황에 따라서 객체가 화면에 나올 때가 있고 문자가 나올 때가 있고 다르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스트링 문자잖아요. 근데 뭐 성공했으면 객체가 나올 거고 상황에 따라 보여주는 양식이 달라요. 지금 결과가 다른 거야 당연한 건데 결과를 보여주는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의 양식을 통일시킬 겁니다. 이런 작업을 좀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물론 JSP가 나타난다면 JSP를 적용시킨다면 크게 상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JSP를 들어가기 전에 우린 이걸 해놓고 갈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놓은 게 우리가 나중에도 쓸모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작스라는 걸 통해서 비동기 통신을 하게 될 건데 이때는 JSON이라는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예요. JSP 프론트 단과 자바 백 단에서 서로 통신을 비동기로 할 건데 JSON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다. 근데 우리가 결과의 양식을 통일한다고 했죠. 이 친구를 애초에 JSON의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이거 쓸 때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양식 가지고서 데이터 넘겨받고 주고받고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아마 이런 과정이 바로 들어가게 될 건데 할 때 쉽진 않을 거예요. 막 그렇게 편하게 이해가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또 아닙니다. 충분히 천천히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사용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예고를 미리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근데 왜 통일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미리 앞날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상태는 안 돼요. 이러면 우린 이 통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좀 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좀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로직은 금방 끝날 거고 이제 여기에다가 살을 많이 붙여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이번 주말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시간을 제가 드렸을 때 잘 못하시던 분들 있죠. 아직 좀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던 부분들. 근데 코드를 쓰는 게 어려운 건 괜찮아요. 쓰는 건 어려워도 돼요. 단 내가 눈으로 얘를 못 쫓아서 지금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몰랐던 분들은 이거는 뚫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막혀있던 벽이 있으면 좀 허물고 오셔야 다음 주에 가속도가 쫙 붙어서 우리가 많은 개발을 해 나갈 때 문제없이 습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주말에 공부를 좀 잘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